네, 안녕하세요. 명승 교수의 캠라이프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압력솥과 가마솥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밥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물, 즉 일반적으로는 100도씨죠. 끓는 물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조리가 다 완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조리를 하면 요즘은 이제 금지가 돼 있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코페를 사용해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조리가 잘 안 돼요. 즉 밥이 설익는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물의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표면에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끓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액체의 증기 압력이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하고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25도씨, 우리가 이제 실온이죠. 실온에서는 대기 압력, 즉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증기 압력, 즉 25도씨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이 되죠. 증발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나타내주는 압력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즉 대기 압력이 증기 압력보다 훨씬 커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가열을 해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기 압력은 그대로 일기압인데 증기 압력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증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수증기가. 자, 그러면서 이 증기 압력이 대기 압력하고 같아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100도씨인데 그때 이 기포가 발생을 해요. 액체 속에서. 그게 뭐냐면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끓는 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기압일 때 순수한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외부 압력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끓는 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즉, 대기 압력에서는, 일기압에서는 100도씨에서 끓는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는 0.329 기압이에요. 압력이 굉장히 낮죠. 이럴 때는 끓는 점이 얼마가 되냐면 71도씨가 됩니다. 즉 외부 압력이 커지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끓고 있는 이 액체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100도씨에서 끓었다. 그러면 그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1도씨에서도 끓게 되면은 이때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만약 내가 밥을 한다. 그러면 71도씨 끓고 있는 물에서 얘가 조리를 해야 되는데 71도씨 온도가 낮으니까 쌀이 익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털익은 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증기 압력하고 그다음에 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물의 경우에는 760mm HG 이게 이제 일기압입니다. 일기압일 때, 즉 100도씨일 때 끓게 되지만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와 같은 곳에서는 이게 한 200 몇십 밀리미터 HG 아까 즉 0.329 기압이라고 했죠. 그때는 한 71도씨에서 끓기 시작한다는 거죠. 끓는 점이 이렇게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리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죠. 그래야지 이제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를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산에서 밥할 때는 돌멩이를 이렇게 코페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죠. 증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드드드드드 하면서 증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눌러주게 되면은 그 증기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게 돼요. 이제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한 것이 이런 밥솥입니다.
밥솥이 이 증기가 나가는 것을 완전히 밀봉을 시켜줘가지고 끓는 점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압력솥의 내부 기압은 1.2기압입니다. 즉 우리가 대기 압력은 1기압인데 그보다 좀 더 높고 따라서 물의 끓는 점이 120도씨 근처가 됩니다. 120도씨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압력밥솥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끓는 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잘 익히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우리가 조리를 쉽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압력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조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빨라지게 돼가지고 이 그 음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같은 것들의 손실이 굉장히 최소화됩니다. 즉 오랫동안 끓여주게 되면은 이런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들이 얘네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압력솥에서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양분을 우리가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리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또한 그 연료도 굉장히 절약이 되죠. 불 때는 시간이 가열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연료도 절약이 되는 이런 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압력솥의 구조를 보면은요, 일반적인 압력솥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단면도인데, 여기에 이제, 쌀이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물하고 채워져 있으면은 이것을 밑에서 이렇게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어, 증기가 여기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위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면서 이제 한 1.2기압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0도씨에서 조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얘가 폭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력추, 증기 배출구를 만들어줘 가지고 이 압력추는 보면은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무게가 있어요. 그게 적절한 무게를 통해서 증기가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가 들뜨면서 얘가 증기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압력밥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거는 제가 뭐 전기압력밥솥을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압력솥을 하다 보면은 밑에서 가열을 해주다 보니까 밑에는 뜨거운데 이 윗부분은 온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뭐 2층 밥, 3층 밥이 돼요. 설익은 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고르게 이 둘레도 가열을 잘 해주면은 온도가 고르게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전기 압력밥솥을 사용하는데 이 전기 압력밥솥에서는 유도 히팅, 인덕션 히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고르게 이렇게 이 옆에도 위쪽에도 가열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가마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가마솥은 어떠냐?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왜 과학적이냐 하면은 이 가마솥들 보면은 전체 무게 중에서 이 솥뚜껑의 무게가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증기가 올라오더라도 이 증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얘가 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압력밥솥의 이 밑이 바닥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밑에서 가열을 해주죠.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만 가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입체적으로 이게 둥그러니까 열이 전달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변에도 이렇게 열 전달이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고르게 밥이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또 이 압력밥솥은 이 밑에 부분, 바닥 부분, 불이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죠. 이쪽은 두껍게 돼 있고 이 주변은 둘레는 얘가 얇습니다. 그래서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마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마솥에서 밥한 것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그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압력솥하고 가마솥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